자, 우리가 뭐 순차 이온화이지 정도 하면 공부량이 뭐 거의 다 됐어요. 별로 남은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남았습니까 하면 이온화이지라는 게 전자를 한 개 뗄 때 필요한, 순차는 한 개 띄고 두 개 띄고 세 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E1 대비 E2가 E3가 어쨌든 계속 커집니다. 줄어든 거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왕창 커진 일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E2 대비 E3가 왕창 커졌다면 원자가 전자는 두 개야, 이조 원소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순차 에너지였는데요. 다섯 번째, 새 교과 과정 하면서 이제 빠진 내용으로서 그래도 진상은 하는 내용이네요.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면 전자를 집어넣을 때는 하겠습니다.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입니다. 전기음수가 아니에요.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는 원자,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 일보를 먹으면서 응용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놈을 전자 친화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온에너지,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로서 단절 킬로줄 퍼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면, 전자 친화도는 마찬가지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킬로줄 퍼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전자 친화도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 했는데요.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자 친화도로 했는데요. 방출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전자 친화도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놈이 있어요. 이 주기 원소에서는 4번 베릴륨과 10번 네온이, 3 베릴륨과 10번 네온이 음의 값을 가져요. 다른 것들은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4번 베릴륨과 10번 네온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2로 간다고? 예,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전자가 오비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홀전자가 없어요. 전자를 받아들일 비어있는 오비탈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이 더 높은 에너지 오비탈. 다시 말하면 4번 베릴륨은 1s, 2s, 그 다음에 에너지 더 높은 2p 오비탈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10번 네온은 2p까지 다 채운기라서 더 높은 에너지의 3s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쪽과 18쪽은 방출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해야 되는 예외들이 생겨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18쪽 오히려 마이너스 음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또한 위로 올라서 커진다 했으니까 브로민보다는 염소가 커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프로님이 더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소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예배들이 많아가지고 전자 친화도라는 것은 그냥 개념만 소개하고 예외가 많다. 또한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 놈들이 두 개의 족이 있더라. 공통점 홀전자가 0인 놈들이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더 높은 별도의 오비탈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니더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3단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3단은 여러분들 나트륨 1 플러스와 염소 1 마이너스가
우아리 먼 거리에 있다가 다가오면서 여기가 NaCl의 이온계열 형성되는 장소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나트륨 원자의 레벨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 레벨을 삼을게요. 염소의 기체 상태의 원자 레벨을 삼을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l- 염화이온은 1번 위치에 있을까요? 2번 위치에 있을까요? Cl- 염화음이온의 기체 상태는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Cl- 기체 상태의 에너지 레벨은 여기 있습니다. 염화보다 덩출잖아. 기체 상태 문제에서.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나트륨의 에너지 레벨은 나트륨 1 플러스 에너지 레벨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트륨 1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에너지 레벨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트륨은 나트륨 원표되는 것은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온에너지만큼을 집어넣어야 돼요. 나트륨 1 플러스 에너지 레벨은 이쪽에 있어요. 물론 기체 상태고요. 그럼 나트륨 1 마이너스 음이온의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을까요? 2번이에요. 나트륨 원자 상태, 기체 상태의 원자보다 나트륨 1 플러스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5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낮아요. 근데 이걸 본 게 많아, 이걸 본 게 많아. 원품 본 게 원대 많지요. 그렇습니까? 나트륨 1 마이너스 에너지가 낮아요. 예전부터 말했죠. 큰 3단에서 화학결합. 왜 화학결합 됐죠? 어차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1월 첫 주에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화학결합합니까? 큰 3단의 화학결합이에요. 왜 화학결합합니까? 공결이 됐든 이온결이 됐든 인정이. 예, 안정이 줄어요. 안정이 준다는 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이야, 높아지는 쪽이야? 낮아지는 쪽이죠. 나트륨 1 마이너스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보여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나트륨 1 마이너스 해갖고 이온결합하고 있는 이런 놈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단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나트륨 1 플러스의 기체 상태와 염화 1 마이너스의 기체 상태가 무한히 먼 거리에 있다가 거리알에 따른 에너지 그림 할 때 3단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화학결합이 일어났잖아요. 나트륨 1 마이너스는 Cl 1 마이너스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죠. 미쳤다고 마이너스끼리 만나겠어요? 비록 나트륨 1 플러스로 에너지를 올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뭐하기 때문에 염화 1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에너지가 왕창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하리라는 게 원자들의 세계예요. 심지어 이거는 NaCl의 기체 상태거든. 그럼 여러분들 염화나트륨을 기체 상태로 많이 봐요? 고체 상태로 많이 봐요? 당연히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는 훨씬 더 에너지가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나트륨이 1% 에너지 오히려 더 높아요. 누구보다 1마이너스보단. 근데 3단 얘기, 화학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오히려 1% 먼저 올라간 뒤에 저렇게 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하고 하는 게 힘들겠지만 이 길을 넘고 나면, 이 깔딱고개를 넘고 나면 이쪽 길이 열린다고 잘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친화도 했습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전자친화는 여러분들 교과에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때는 전자친화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혹시 교재가 중달 일반 화학을 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게 당연히 대학 교재는 나옵니다.
쓰면 학교에서 일반 학식 사람은 또뭐 사소한 공부할 수밖에 있겠어요? 아, 왜요? 많이 피곤해요? 네. 깔짝고기 이런 거 쉬어야 되죠. 나중에 화학 반응 속도 이런 거 할 때도 활성 이상 에너지 가져야 넘어간다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들이 원자들이 늦었다니까 원자들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비슷해요. 자, 새 교과 과정에서는 3단원 넘겼지만은 예전 교과 과정에서 계속 있던 것이 6번 전기 임성도입니다. 참고로 전기 임성도는 이런 단위가 없는데요. 공유결합한다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치의 상대 값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온에너지, 순차 이온에너지 또는 뭐 전자친화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위가 있습니다. 원자는 지금 이온반죽 당연히 피코미터라는 단위가 가지고 있죠. 전기 음성도는 이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은 매우 간단해요. 그치?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klo린. 전기 음성도 1.0, 1.5, 2.0, 2.5, 3.0, 3.5, 4.0, 프로의 4.0을 기준 삼아서 저렇게 3D값 썼는데 0.5씩은 딱 단순한 등차 수열이에요. 이주원소에서 전기 음성은 굳이 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만 1주기에서 전기 음성도 원자번 1번 수소 외워달라 했습니다. 3주기에서 전기 음성도 11번 나트륨 외워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전기 음성도 외워달라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 얼마 나와요? 2.1. 예, 좋습니다. 2.1 외워달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이 중간고사에 1학기 중간고사에 화학결합이 공유결합 나옵니다. 그럼 전기음성 차이를 이용해서 그게 결합의 공유성이냐 결합의 이온성이냐 그래서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 나오죠. 나트륨 전기음성 얼마라고요? 0.9. 그렇죠. 0.9예요. 염소의 전기음성은 얼마였죠? 3.0이에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아래쪽 내려가니까 전기음수도가 작아지네요.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수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의 흉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실제값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0.9보다는 클 것이며 1.5보다는 작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값은 약 1.2입니다. 알루미늄이 있겠네요. 그럼 알루미늄은 1.2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습니다. 교재마다 1.5라고 하는 교재도 있고 대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1.6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2주기는 정확하게 0.5씩 등차를 비웠다면 3주기는 대략적으로 0.3 정도의 등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1.8, 뭐 2.1, 뭐 2.2, 뭐 그 정도쯤 하는 것 같네요. 황되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능력치가 좋으면, 정말 능력치가 좋다면 여러분이 정말 조금 더 공부를 해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는 더 외워달라 하겠습니다. 굳이 이건 외울 거 없고요. 누구요? 범인이에요. 일반계 고등학생들한테 내가 뭐 염소까지 기억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바보라면 범인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소의 주기 성장하면서 왼쪽 아래 내릴수록 쉽게 전자를 잃어먹어요. 자, 스스로 잘 산화되겠대. 내가 산화되면 반드시 남을 환원시키는 강한 환원제, 강한 환원력을 가지겠어 라고 하겠다고. 물론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비금속성이 포용하면은 오른쪽에다가 목숨 맞춰야 됩니다. 하이탑 가져온 교재가 오늘 한 사람만 하이탑을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한테 수능 특강으로 2021년도 거를 나눠드렸는데요. 수능 완성도 나눠드렸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를 먼저 한번 좀 풀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풀고 그 다음에 자 오래간만에
서술형으로 답을 써서 나한테 제출하라라고 숙제로 쌓으면 또 이거는 인천과고 작년 기출 문제예요. 6번, 7번, 8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되겠네요. 6번 보시면 알겠지만 수소원 자산 스펙트럼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8번 뭐 느낌 보시면 이온화제 그림이죠. 그지? 그리고 10번은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군요. 서술형으로 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시까지 요거 제출하시면 되겠다.